수학을 사랑하는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하는입니다. 지금 저는 교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입니다. 지금 새벽 1시 반, 새벽 1시 반.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지금 교실에 지금 이 히터가 안 켜져요, 아직. 에어컨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끝나고요. 오늘 드디어 함수라는 단원에 들어갑니다. 네. 새로운 단원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함수라는 단어는 이 펑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수학자가 누구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는 사실 찾아보면 뭐 수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뭐 법률가이기도 하고요, 뭐 외교관, 정치가,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펑션이라는 용어, 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수학자다. 근데 이 그 라이프니츠는 이 함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함수의 개념이 라이프니츠가 생각했던 그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도 함수 배웠잖아요. 어떤 걸 배웠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밖에 안 배웠죠. 즉 y는 2x 플러스 3 뭐 이런 거 어쨌든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만 배웠잖아. 마찬가지야. 그 라이프니츠가 생각했던 함수는 뭐냐면 어떤 x하고 y의 두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가의 관계가 수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x가 한라산, y가 제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연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수식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 이런 건 함수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수학자가 나타났냐면 디리클레라고 하는 수학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디리클레라고 하는 수학자는 어떻게 함수를 정했냐면 단순히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둘과의 관계가 짝지어지기만 하면은 그것을 함수라고 본 거예요. 아까처럼 한라산, 제주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다른 단어로 된 어떤 이런 짝도 추워서 지금 많이 떨려. 그런 것도 함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의 표현이 아니라 대응 관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응이란 말은 짝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함수를 대응 관계로 정의를 한 사람이 디리클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리클레 이후에 누가 태어나냐면 칸토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수학자가 다 독일 수학자네요. 칸토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집합론이 창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배우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정의는 다 집합 간의 관계로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두 변수 x, y가 있을 때에 x의 값이 정해지면 그때마다 y의 값이 한 개씩만 정해질 때 그때 우리는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집합으로의 대응관계로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두 변수 x, y가 있었잖아요. 근데 x는 뭐냐면 라지 x라고 하는 집합 안에서의 한 원소고요. 스몰 y는 라지 y라고 하는 한 집합의 원소예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다 짝지어 줄 거예요. 이게 짝지어 주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정의는 이 집합과 집합 간의 대응 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영어로는 function. 앞에서 말했다시피 function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수학자는 라이프니츠죠. 그리고 이 함수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중국에서 이 함수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은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과 발음이 비슷한 한자어를 대체해서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뭐 KFC를
뭐 중국에서 컨더지라고 한다든지. 왜 컨더지가 KFC랑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이제 이 함이 무슨 함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상자함이에요. 상자. 얘는 상자라면 상자. 이게 숫자. 그 이제 사실 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뭐 곱하기 2가 해서 나오라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이제 함수, 그러니까 상자 숫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중국 말로 이거를 번역을 할 때에 펑션이랑 비슷한 한자어를 만들어낸 거겠죠. 중국말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한슈 그렇더라고요. 한슈가 왜 펑션이랑 비슷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함수라고 읽는 건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의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정의고요. 아래에 있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잘 보시면 뭐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중학교 거는 일단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이게 중요하죠.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겠죠. 잘 보시면은 여기 뭐만 바뀌었냐면은 이 x하고 y가 단순히 집합에서의 원소로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 집합 xy가 있고 집합 x의 각 원소, 집합 x의 각 원소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위에서 얘기하는 스몰 x가 될 것이고 집합 y의 원소, 이게 위에서 중학교 때 얘기했던 스몰 y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똑같죠?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y는 x,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이렇게 용어만 바뀌었죠. 이 변수 x가 집합의 어떤 원소, 스몰 y가 어떤 집합의 원소로 대치된 것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뭐 이런 식이에요. x가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여기에 있던 원소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를 x라고 합시다. 또 블라블라블라인데 그 중에 y라고 하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대응될 때 대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짓는 겁니다. 짝짓는 것. 짝짓는 것. 이게 대응이에요. x를 y에 대응시킬 때 우리는 x를 y에 대응시킬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x를 y에 대응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이 말은 집합 x에 있는 어떤 원소를 집합 y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응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땡땡 뭐라고 하냐? 얘를 함수 f라고 한다는 거죠. 이 f라는 표현도 펑션에서 나오는 이 f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집합 x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그러고요. 집합 y를 함수 f의 얘는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표현할 때에 위에서처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y는 f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을 또 누가 최초로 사용을 했냐면 수학자 오일러 알죠?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y는 fx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때에 이 fx를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 fx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함수값을 전부 다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을 다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함수 f의 함수값 전체의 집합.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 대응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응되어 있는 y의 모든 값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만약에 이런 두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라지 x에 있는 원소를 라지 y에 있는 원소에 대응시킨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표시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요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 f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줄 거 볼까요? 알아서 꺼볼게요.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y는 fx 이런 꼴로 나타내보죠. f에다가 예를 들어서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a가 나오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f에 3을 집어넣으면 그때도 b가 나오네요. f에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c가 나오죠.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 정의역은 바로 이 x가 정의역이죠. 즉 뭐예요? 1, 2, 3, 4. 자, 그 다음에 공역은 뭐죠? 저 y라는 집합 자체가 공역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그러면? a, b, c, d.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치역은 뭘까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는 얘네들만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뭐죠? 그렇죠. a, b, c.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얘네들 a, b, c, d는 선택을 못 받았죠. 얘는 치역이 아닙니다. 그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원소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것이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치역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치역은 항상 공역의 뭐가 돼요?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치역은 무조건 공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중 함수인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수인 것. 뭐만 따져주면 되냐면 요 정의역에서 짝대기가 한 개씩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 x에는 여자들, y는 남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짝짓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짝짓기 좀 말 이상하네요. 그 뭐죠? 그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거죠.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선택했죠, 그죠? 이 여기 있는 여자들은 무조건 짝대기 한 개만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를 들어서도 안 되고요. 양쪽으로 A 남자도 좋아, B 남자도 좋아 이러면 안 돼요.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안 돼요. 무조건 짝대기 한 개씩 들고 한 사람만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여기 나는 B 좋아, 나도 B 좋아, 둘이 싸워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자들이 짝대기 한 개씩만 들고 한 사람씩만 선택하기만 한다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뭡니까? 얘 함수 맞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뭐야? 함수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는 짝대기 두 개씩 나갔죠. 즉 요거 하나에 값이 몇 개 된 거예요? 두 개나 됐죠. 어떻게 알아서 오직 몇 개씩만? 한 개씩만 선택이 돼야 돼. y 값이. 여기선 지금 뭐 2라는 값이 하나도 선택 안 됐죠. 오직 한 개씩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얘는 선택이 안 됐어요. 기억하세요. 여자들이 짝대기 한 개씩만 가지고 선택을 하기만 하면 한 사람에 다 몰려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 뭐 1, 2, 3, 4, A, B, C, D에서 나 A 좋아, 나도 A 좋아, 나도 A 좋아, 나도 A 좋아 해도 얘는 뭐야?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가지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한번 구해보죠. 자, 일단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은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지금 x에다가 어떤 값이든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의역은 뭐냐? 실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x 대 x는 뭐 모든 실수. 공역은 뭘까요? 공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은 무조건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제 뭐가 달라질 거냐면 치역이 달라지고 실제로 가지게 되는 함수값. 잘 보시면 이 함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는 x제곱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플러스 1이니까 여기 1일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즉 y의 값이 어디서만 그려지게 되냐면 y 값은 무조건 1보다 큰 영역에서만 이게 그려지겠죠. y 값은 무조건 여기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y 값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치역은 y가 어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혹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요것만 적어도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차이점을 얘기했었습니다. 차이점은 두 변수 x, y가 집합 x의 각 원소, 집합 y의 각 원소라고 바뀐 것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합 ex를 정역이라고 하고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한다 했고요. 특히 치역은 이때 y는 fx에서 fx를 함수값이라는데 이 함수값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함수를 보면서 정역이 무엇인지 공역이 무엇인지 치역이 무엇인지도 한번 얘기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 요 얘기해서 쪼고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